네 거니까 가져가라.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법원 계단에 던져진 낡은 검은 가방. 이혼 조정을 마친 윤아진은 그 가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진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별의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때로 이런 방식으로도 표현된다는 것을.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겨울 오후 회색 하늘이 무겁게 드리워진 서울 가정법원 앞.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을 흩날린다. 법원 계단에 윤아진이 3살 아들 서태준을 품에 안고 앉아 있다. 방금 끝난 이혼 조정의 여파로 그녀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태준이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순진한 목소리로 묻는다. 우리 이제 어디 가요? 하진은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한다.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의 뺨을 어루만진다. 멀리서 전 남편 서민혁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온다. 그의 손에는 낡은 검은 가방이 들려 있다. 민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내 거니까 가져가라. 그리고는 가방을 하진 앞으로 던진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이 계단에 떨어진다. 민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아쉬움도 없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간다. 태준이 아빠를 부르려 하자 하진은 아이를 더 꼭 끌어안는다. 민혁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간다. 집에 돌아온 하진은 거실 한가운데 가방을 내려놓는다. 전등만 켜진 어두운 공간에서 그녀는 한참을 가방을 바라본다. 손끝이 떨려 지퍼를 쉽게 열지 못한다.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자 두툼한 통장이 나온다. 통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본 적 없는 것이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린다.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보인다. 잔액은 3,600만 원이 넘었다. 하진의 눈이 커진다. 그 순간 통장 사이에서 작은 쪽지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민혁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온다. 어머니께 말하지 말고 태준이와 편히 살아. 하진은 쪽지를 가슴에 안으며 눈물이 고인다.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스며든다. 그렇다면 왜 이혼을 한 걸까? 의문이 그녀의 머리를 스친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흔든다. 하진은 쪽지를 꼭 쥐고 눈을 감는다. 태준이 잠든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린다. 하진은 조용히 아이 방으로 들어간다.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본다. 작은 손이 베개를 꼭 안고 있다.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 하진의 마음이 복잡해진다. 민혁의 진심을 느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아이의 이마에 가만히 손을 올린다. 통장과 쪽지가 놓인 거실로 돌아온다. 3,6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민혁이 3년간 모은 돈이다. 그의 마음이 담긴 증거다. 하진은 쪽지를 다시 펼쳐본다. 어머니께 말하지 말고. 이 말의 의미를 곱씹는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고생한 자신을 배려한 것이다. 밤이 깊어간다. 하진은 소파에 앉아 천천히 생각한다. 사랑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간다.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 결혼식 날의 행복, 태준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모든 것이 틀어졌다. 민혁은 중간에서 힘들어했을 것이다. 하진은 이제야 그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간다. 하진은 쪽지를 가슴에 안고 긴 밤을 보낸다. 마음 한편에 희미한 희망이 싹튼다. 결혼 초 깔끔하고 차가운 분위기의 집 부엌. 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린다. 시어머니 윤명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를 부른다.
명숙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묻는다. 너 친정에 돈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예상치 못한 말에 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억울함을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명숙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다 그래. 친정만 챙기지. 단호한 목소리가 부엌에 메아리친다. 하진의 어깨가 작아진다. 그날 밤 거실에서 하진은 민혁에게 이 얘기를 한다. 하지만 그는 무심하게 대답한다. 어머니 원래 그래. 내가 조금만 참아. 하진의 눈가에 서운함이 스친다. 이후 명숙은 하얀 장갑을 끼고 집안을 샅샅이 검사한다. 장갑이 가구 위를 문지르는 소리가 날카롭다. 먼지를 찾아내며 말한다. 이게 청소한 거야? 하진은 다시 청소를 반복한다.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는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명숙은 흠을 잡는다. 민혁은 어머니의 완벽주의를 이해해 달라고만 한다. 하진은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안일과 육아를 혼자 감당한다. 점점 지쳐가는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표정이 어두워진다. 태준이 울어도 명숙은 탓을 한다. 엄마가 제대로 안 봐서 그렇다. 하진은 아이를 달래며 눈물을 참는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쉰다. 어두운 밤 하진은 혼자 부엌에 앉아 있다. 지친 표정으로 컵을 들고 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정막을 깬다. 명숙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하진이 입는 옷까지 트집을 잡는다. 너무 화려하다며 검은색 옷만 입으라고 한다. 하진의 개성은 점점 사라져간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한된다. 명숙은 며느리가 밖에서 노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 하진은 점점 고립되어 간다. 마음 터놓을 곳이 없다.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쌓인다. 집안일 때문에 늦게 출근하는 일이 잦아진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하진은 양쪽에서 받는 압박감에 짓눌린다. 태준이 감기에 걸렸을 때도 명숙은 하진을 탓한다. 엄마가 제대로 안 챙겨서 그렇다며 핀잔을 준다. 하진은 아픈 아이를 돌보며 눈물을 흘린다. 민혁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다. 그는 항상 어머니 편을 든다. 하진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간다. 결혼 생활이 감옥처럼 느껴진다. 어느 날 하진은 거울 속 자신을 본다. 생기 없는 얼굴과 구부정한 어깨. 예전의 밝은 모습은 사라졌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인가 자문한다. 밤늦게 태준을 재우고 나면 혼자만의 시간이다. 하진은 조용히 울음을 삼킨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명숙의 요구는 끝이 없다. 완벽한 며느리가 되라고 한다. 하지만 하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하진은 깨닫는다. 이런 식으로는 모두가 불행해질 뿐이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 변화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 이른 새벽 제사 준비를 위해 하진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칼질 소리와 국물 끓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린다. 새벽부터 혼자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 제사상이 차려진 거실. 하진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배치한다. 윤명숙이 다가와 음식 맛을 본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찌푸려진다. 명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한다. 이렇게 짠 걸 조상님께 어떻게 올려? 정성이 부족하네. 그 말과 함께 명숙은 나물을 바닥에 엎어버린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린다. 그 순간 하진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진다.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감정을 쏟아낸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진다. 명숙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다.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대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 자리에 서 있던 민혁은 충격을 받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아내의 고통을 이제야 깨닫는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본다. 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이제 못 살겠어요. 정말 한계예요. 마음속에 쌓인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온다. 3년간 참았던 감정들이다. 명숙은 당황한다. 자신의 행동이 며느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하진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 무언가 느끼는 것이 있다. 하진은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바라본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다.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민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하지만 하진은 고개를 돌린다. 이미 마음은 떠나 있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결심이 선다. 그날 밤 하진은 혼자 앉아 생각한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어쩔 수 없다. 태준의 미래를 생각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까? 갈등 속에서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떨어져 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은 이혼을 결심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싶다. 태준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 민혁에게 이혼 의사를 전한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도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없음을 안다. 법원 가는 날까지 두 사람은 조용히 지낸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한다. 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하진은 태준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린다. 서미진의 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하진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신데. 다급한 목소리에 하진의 가슴이 철렁한다. 한동안 망설이다 태준을 재우고 병원으로 향한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하진의 마음은 복잡하다.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기도 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한다. 유리창 너머로 명숙이 보인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다. 평소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작은 체구에 노인만 남아있다. 하진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창밖으로 비가 내린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린다. 병실 안에서는 심장 모니터 소리와 산소기 소리만 들린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명숙이 중얼거린다. 하진아, 미안해. 작은 목소리지만 하진에게는 분명히 들린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명숙의 손을 잡는다. 차갑고 말라있는 손이다. 눈물이 고인 채 가만히 손을 잡고 있다. 잠시 후 명숙이 깨어난다. 하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다. 왜 왔냐고 묻지 않는다.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한다.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다. 처자들을 어린 나이에 잃었다고 한다. 교통사고였다. 그때부터 남은 아들 민혁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졌다. 며느리에게 가혹했던 이유도 설명한다. 아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다고 한다. 하진은 그 말을 듣고 명숙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 서미진이 하진에게 다가온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다. 어머니가 작성한 유언장이라고 한다. 하진은 당황하며 받는다. 유언장을 펼쳐보니 집을 하진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태준이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명숙이 약한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미안하다. 진심이 담긴 사과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밤이 깊어간다. 하진은 병실에서 명숙을 지킨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 오랫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의 상태가 호전된다. 의사는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명숙이 하진의 손을 꼭 잡는다.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약속한다. 하진도 마음을 열기로 한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오후 하진은 명숙이 퇴원한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명숙이 문을 열러 간다. 문이 열리는 순간 명숙의 얼굴이 굳는다. 20년 전 집을 떠난 남편 서정환이 서 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지만 여전히 익숙하다. 정환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돌아와도 되겠냐고 묻는다. 명숙은 말없이 그를 바라본다. 오랜 침묵이 흐른다. 하진이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한다. 시아버지의 등장에 놀란다. 태준이 낯선 할아버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정환은 사업 실패 후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떠났다고 말한다. 그동안 혼자 힘들게 살았다고 한다.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다. 20년 동안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고 한다. 매일 가족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말한다. 돌아오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고백한다. 명숙은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원망도 있지만 반가운 마음도 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한다. 민혁이 급히 달려온다. 아버지를 마주하고 분노를 터뜨린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쌓인 원망이 쏟아진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린다. 20년간 쌓인 감정이 폭발한다. 정환은 아들의 분노를 조용히 받아들인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 변명하지 않는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한다. 정환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민혁이 15살 때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다. 바래긴 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다. 매일 이 사진을 보며 살았다. 정환의 목소리가 메인다. 사진 속 어린 민혁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쓰다듬는다. 사진을 보는 순간 민혁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난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다. 정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말한다. 하루도 가족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다고 한다.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어 간다. 아버지를 이해하려 한다. 마침내 부자가 포옹한다.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든다. 명숙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가족이 다시 모이는 순간이다. 정환은 손자 태준에게 작은 집을 물려주고 싶다고 한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고 한다. 태준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간다. 낯설지만 따뜻한 느낌이다. 정환은 손자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린다. 하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다. 가족의 화해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진다. 용서의 힘을 느낀다. 명숙이 정환의 손을 잡는다. 오랜 세월 혼자 견뎌온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하고 싶다고 말한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인다.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다. 모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오른다. 어느 날 오후 하진이 태준과 함께 집 앞 골목을 걷고 있다. 갑자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선다. 차에서 내린 이서연이 다가온다. 서연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넨다. 이혼하셨다면서 다시 돌아오시다니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는 미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다. 하진은 당황하며 태준의 손을 꼭 잡는다.
서연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불편하다.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궁금하다. 서연은 자신이 민혁과 새 출발을 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하진과 이혼한 후 민혁이 자신에게 마음을 보였다고 한다. 하진 씨가 떠난 후 민혁 씨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서연이 동정하는 척하며 말한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아기가 숨어 있다. 하진의 마음이 순간 흔들린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의심한다. 하지만 곧 태준을 위해 마음을 다잡는다. 그건 저희 문제예요.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하진이 단호하게 말한다. 서연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서연은 비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온다. 태준을 바라보며 말한다. 아이가 불쌍하다고 한다. 부모가 이런 식이면 아이만 상처받는다고 한다. 이 아이는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야 하는데. 서연의 말이 하진의 가슴을 찌른다.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이다. 하진의 분노가 치솟는다. 아이까지 끌어들이는 서연의 행동이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태준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한다. 민혁 씨는 이제 새로운 삶을 원하실 거예요. 서연이 추가로 말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조언하는 척한다. 서연은 떠나기 전 마지막 말을 던진다. 한번 금이 간 그릇은 다시 붙여도 흔적이 남아요. 차가운 목소리가 하진의 가슴을 파고든다.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 떠난다. 하진은 그 말을 곱씹으며 불안함을 느낀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태준이 엄마를 올려다본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하진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진은 생각에 잠긴다. 서연의 말이 계속 맴돈다. 금이 간 그릇.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힌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린다. 민혁의 이름이 화면에 뜬다.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는다. 서연의 방문에 대해 말해야 할까 고민한다. 민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하다.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한다. 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을 잡는다. 하진은 태준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다. 서연의 말이 계속 떠오른다. 정말 민혁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의심이 꼬리를 문다. 하지만 동시에 민혁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동안 보여준 진심을 기억한다. 내일 만나서 모든 것을 확인하기로 한다. 밤이 깊어간다. 하진은 창밖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있을 거라 믿고 싶다.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것이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금이 간 그릇은 정말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하진은 깊은 한숨을 쉰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태준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일 민혁과의 만남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다음 날 저녁 서미진이 하진에게 전화를 건다. 목소리가 조심스럽다. 민혁이 대리기사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하진은 깜짝 놀란다. 오빠가 이혼 후 생활비를 벌려고 시작했어. 미진의 말에 하진의 가슴이 아프다.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진은 궁금해서 새벽에 집을 나선다. 민혁이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싶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볼을 스친다.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니 민혁이 나타난다. 대리기사 조끼를 입고 있다. 술 취한 손님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차에 태운다. 민혁의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하다.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손님이 차 안에서 토하자 민혁은 참을성 있게 뒷정리를 한다. 불평 한마디 없이 청소한다. 하진은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새벽 4시까지 일하는 민혁을 본다.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나서야 휴식을 취한다.
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모습이 보인다. 하진은 가슴이 아프다. 자신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다. 자동차 시동 소리와 함께 민혁이 떠난다. 하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 마음이 복잡하다. 그의 진심을 느낀다. 다음 날 오후 민혁이 하진을 만나자고 한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는다. 민혁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다. 상자를 열자 열쇠가 나온다. 강변 쪽 작은 아파트 열쇠라고 한다. 혹시라도 힘들면 여기서 새로 시작해.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하진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민혁의 진심을 느낀다. 이혼 후에도 자신과 태준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혁은 자신에게 빚진 게 많다고 말한다. 더 이상 하진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다.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 있다. 내가 지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야. 민혁의 말에 하진의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마음으로 배려해 준 것이었다. 하진은 열쇠를 조심스럽게 받는다. 손이 살짝 떨린다.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현한다. 민혁이 서연의 일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가 찾아간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서연 씨가 거짓말을 한 거구나. 하진은 안도한다. 민혁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럽다.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신다. 말은 없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 오해가 풀린 것 같아 마음이 편하다. 민혁이 그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말한다. 하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평생 후회라고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다고 말한다.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 이제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민혁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다. 하진은 민혁의 진심을 느낀다.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민혁이 먼저 일어난다. 하진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한다.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한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진은 혼자 남겨진 카페에서 열쇠를 바라본다. 이 작은 열쇠에 민혁의 마음이 담겨 있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진은 결심한다. 민혁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한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린다. 명숙의 전화다. 온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다. 하진은 마음의 준비를 한다. 집에 도착한 하진은 태준을 바라본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다. 며칠 후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인다. 명숙, 정한, 민혁, 서미진 그리고 하진과 태준까지.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다. 명숙이 먼저 입을 연다.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한다. 며느리를 힘들게 한 것이 평생 후회된다고 한다. 갑자기 명숙이 무릎을 꿇는다. 모두가 놀란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진심 어린 사과다. 하진은 눈물을 흘리며 명숙을 일으킨다. 이제 됐다고 말한다. 과거는 잊고 새로 시작하자고 한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하진의 손을 꼭 잡으며 용서를 구한다. 민혁이 하진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절히 부탁한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고 약속한다. 어머니도 변했고 자신도 변했다고 말한다. 하진은 잠시 망설인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한다. 이번엔 함께 헤쳐나가요. 모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오른다. 태준이 두 사람을 껴안으며 묻는다. 우리 이제 같이 사는 거야? 순진한 아이의 질문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린다. 정환이 손자를 무릎에 앉힌다. 할아버지가 태준이에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태준이 좋아한다.
우리 태준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이야. 정환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며칠 후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한다. 정환이 마련해준 교회의 작은 주택이다. 마당이 있고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다. 새집 거실에서 민혁이 하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넨다. 안에는 새 반지가 들어있다. 예전 것과는 다른 디자인이다. 이젠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민혁이 약속한다. 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준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약속이다. 하진은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정원에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 태준이 할아버지와 공놀이를 한다. 명숙이 하진과 함께 꽃을 심는다. 이 꽃들이 피면 우리 집이 더 예뻐질 거야. 명숙이 하진에게 말한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하진은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는다. 정환이 건배를 제안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따뜻하다. 태준이 엄마에게 묻는다. 이제 정말 행복한 거냐고. 하진은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한다. 그렇다고, 이제 정말 행복하다고. 민혁이 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따뜻한 손길이다. 하진도 그의 손을 덮으며 미소 짓는다. 밤하늘에 별이 떠오른다. 새 집의 창문으로 별빛이 들어온다. 가족 모두가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든다. 하진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본다. 긴 시간의 고통이 끝났다.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다.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 하진도 잠자리에 든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용서의 힘으로 되찾은 행복이다. 아침이 밝아온다. 새 집에서 맞는 첫 아침이다. 태준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린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